네, 안녕하십니까, 홍주식입니다. 자,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대선주의 이 시즌이 오고 있습니다. 자, 드디어 내일이죠. 내일 국민의힘 이 경선 결과가 발표를 합니다. 자, 국민의힘 경선 결과가 내일 11월 5일 금요일날 오후 2시 오후 2시에 이제 이 시작을 한다고 해요. 그런데 2시가 되면은 땡 하자마자 발표를 한다기보다도 2시에서 2시 이후라고 그랬으니까 하여튼 2시, 뭐 2시 반이나 3시 요 사이 안에는 이제 하겠죠. 그런데 이때가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? 장이 끝나기 전이죠. 주식시장이 끝나기 전이기 때문에 오후장에 막판에 막 엄청나게 이제 요동을 칠 가능성이 있어요. 지금 홍준표 관련주들은 오늘도 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. 그렇다고 또 윤석열 관련주가 오늘 또 막 올라가느냐? 또 그것도 아니에요. 윤석열 관련주도 오늘은 또 이 조정이 나옵니다. 뭐 최근에 올라갔던 이 애니능률이나 덕성이나 이런 거 보면은 또 오늘은 안 가요. 못 가요. 오늘 내려요.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예요? 조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. 조심하고 있다고. 세력들도 여차하면 던지기 위해서 준비를 딱 하고 있다. 그러니까 이 세력들도 어떻게 해요? 윤석열 후보가 좀 유리할 것 같으니까 주가가 이제 올라갔었는데 날짜가 다가올수록 조금 어떻게 해요? 11월 5일이 내일이 되다 보니까 조금 차익 실현 물량이 올랐으니까 자, 올랐으니까 뭐 수익 났으니까 팔아야지. 그리고 일단 좀 팝니다. 왜? 혹시나 싶어서 혹시나. 그래서 자, 요렇게 또 이 조정을 덕성도 그렇고 뭐 애니능률도 그렇고 또 뭐 웅진, 승일 대부분의 종목들이 저 요렇게 지금 내리는, 그래 오늘 좀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. 즉 세력들도 조심하고 있다.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? 자, 오늘 강의가 백발백중입니다. 백발백중. 즉 백발백중의 여러분 의미를 아십니까? 그냥 활을 100번 써가지고 100번 다 맞춘다, 그런 나오는 단어의 의미 말고 이 속뜻, 이게 왜 이 어원, 백발백중의 어원, 그게 뭡니까? 활 쏘기로 유명한, 활을 제일 잘 쏘는 이 어떤 궁사가 있었어요. 그런데 이 너무 잘 쏜다고 소문이 나니까 임금이 야, 너 그렇게 잘 쏴? 한번 쏴봐.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이 앞에 이제 이 노루가 있는데 안 쏘고 딱 지키고만 있는 거야. 그래 너 왜 안 쏘냐? 빨리 쏴가지고 백발백중을 한번 보여줘. 그랬더니 저는 50보 안에 들어올 때까지는 화살을 안 쏩니다. 50보 안에만 들어오면은 저는 무엇이든지 절대 놓치지 않고 백발백중입니다. 그랬더니 임금이 하는 말이 야, 50보 안에 들어오면은 누가 못 쏘냐? 그러면은 너도 50보 안에 들어올 때 쏴라, 이거예요. 즉 뭐예요? 내가 제일 잘하는 거, 내가 제일 확실한 자리, 이런 자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실력이다, 이겁니다. 그래서 자기가 아는 자리, 자기가 확실한 자리가 만들어질 때 그때 나는 화살을 쏜다. 그래서 백발백중이다, 그겁니다. 바로 백발백중의 정확한 의미를 확실하게 알게 되면 여러분도 종목에 있어서 수익에 있어서 백발백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자, 즉 뭐예요? 확인하고 한다고. 확인하고 50보 안으로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배팅을 해도 늦지 않고 오히려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. 오히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. 대선주가요, 여러분 그냥 여기서부터 4개월 동안 여기까지 이만큼 올랐어요. 뭐 400% 올랐어요. 300% 올랐어요.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 과정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흔들면서 갑니다. 절대 쭉쭉쭉쭉쭉 계속 해가지고 400%, 500%, 600%를 내는 게 아니에요. 4개월이나 남았습니다. 4개월의 대장정을 펼치는데 종목들이 어때요? 지금은 이재명 후보는 정해져 있고, 그 다음에 또 이쪽에서 윤석열이 나올지 홍준표가 나올지 이제 내일이 결정이 되죠.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한 분이 딱 탄생을 했다. 그러면은 이분에 대한 인맥주들, 그 다음에 정책주들, 이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많죠. 그리고 새로운 뉴 종목이 또 탁 티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이 뉴 종목이 새로 나왔을 때가 또 상승력이 엄청난 상승력, 왜냐면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엄청난 상승력이 나오는 종목들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종목 나오는 거 기다렸다가 나왔을 때 딱 베팅할 수 있는 그 50보 안에 들어왔을 때 베팅하는 그것이 실력이다. 그래서 종목들 계속해서 여러 종목이 나오고, 그들 종목이 요즘 어떻게 갑니까? 요즘의 패턴, 제가 지난 대선주 특강 때 말씀드렸죠. 지금 대선주의 특징은 이명박 후보가 됐을 때의 특징, 또 박근혜 후보가 됐을 때의 특징, 또 중간에 이 안철수나
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의 특징이 다 제각각 움직이는 패턴이 그때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다르다 이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 패턴에 대해서 트렌드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죠. 예, 어떻게 합니까? 지금은 순환매를 하면서 간다고. 순환매를 하면서 지금 예상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? 일단 1번 인맥주, 자 2번 부동산 정책,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이죠. 공급 확대. 그 다음에 일자리 정책이 또 큰 화두가 되고 있고,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? 공정 경제. 공정에 대한 이 얘기를 이재명 후보는 벌써 1순위로 1번으로 지금 공정을 갖다가 말을 해놨어요. 공정은 각 부동산 공급 정책만큼 각 대선 유력 후보들이 대부분 다 또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공정에 대한 부분들.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? 바로 저출산. 저출산은 뭐 계속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죠. 그래서 저출산. 그 다음에 또 원자력 얘기도 계속 나오는 얘기고요. 그 밖에 기타 등등 또 계속해서 후보들의 정책들 또 공약들이 확실히 되면 또 나오게 되면서 그 얘기를 할 적마다 어떻게 돼요? 관련된 종목들이 순환매를 하면서 움직인다. 이런 종목들이 순환매를 하면서. 그러면 그중에서 우리는 뭘 잡아야 될지를 움직이는 걸 보고 나서 눌림목에서 들어가서 잡는 것이 바로 또 한번 저점에서 잡아서 안정적으로 또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가 된다 이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거의 일주일 때 계속해서 이제 특강 형식으로 대선주 특집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날짜가 다가오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 또 하나씩 공부를 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.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. 이렇게 같은 테마 안에서 대선주라는 큰 틀 안에서 1대1 데스매치가 됐을 때 요 후보에 관련된 한 후보당 정책이 예상되는 정책만 해도 이렇게 많아요. 그죠? 더 기타가 더 있으니까 또 이분에 대한 정책도 또 있어요. 그죠? 그럼 곱하기 2예요. 그 다음에 여기에 인맥 관련주가 여러 수십 종목이 있고 또 부동산 공급 종목도 여러 종목이 있고 일자리도 여러 종목이 있고 공정도 여러 종목이 있고 저출산도 마찬가지고 원자력 또 기타 그 다음에 또 나중에 후발로 나오는 나도 윤석열 뭐 나도 홍준표 나도 이재명 이러면서 나도 제가 이 나도 박근혜에서 이 박근혜 시절부터 나도 박근혜가 이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. 그러면서 이 나도 땡땡땡 이게 또 딱 티 나옵니다. 나중에 그러면 얘가 미친 듯이 또 이 랠리를 보이는 경우들도 있어요.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이 어떻게 가요? 순환매를 한다. 대선주 큰 틀 안에 시속 게임을 하면서 가는 것이 어떻게 해요? 이재명 후보는 확정이 됐으니까 그러면은 또 이제 또 한 분이 또 누가 있어? 야당 후보, 뭐 윤석열 후보가 될지 홍준표 후보가 될지 어쨌든 자 이분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 자 그러면은 요 분이 내려가면은 올라가고 또 올라가면은 내려가고 이러면서 시속 게임을 갖다가 하면서 간다고 그랬어요. 시속 게임을 할 때 요 시속 게임 안에서도 인맥 관련주가 움직이고 또 하루는 또 부동산이 움직이고 하루는 또 일자리 그다음에 공정 뭐 저출산 원자력 뭐 기타 나도 땡땡땡 다 돌아가면서 움직여요. 그중에서 특히 또 많이 가는 놈이 있고 조금 덜 가는 놈이 있고 조금 가다가 많은 놈이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어떤 놈이 그렇게 될지를 모르잖아요. 모르죠? 어떻게 합니까? 왜 몰라요? 세력들도 몰라요. 세력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. 지금은 움직이는 거 봐야지 딱 보고 있다가 저놈이 대장이네? 그러면은 거기에 큰손 세력들이 돈을 싸들고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요. 제가 계속해서 지금 왜냐면 웬만한 테마가 지금 없잖아요. 다 고점에서 이제 내려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. 그렇다 그러면은 이런 테마주들에 들어가기 위해서 돈이 지금 다 싸들고선 준비하고 있다. 그러다가 저놈이다. 그러면은 그쪽으로 수급이 쫙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.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안철수 종목이 어떻게 갔습니까? 세력들이 이 안철수 종목의 안랩이요. 안랩을 처음에 세력들이요. 2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사이 정도까지 여기 올랐을 때 요때요. 요때까지 해가지고 한 2배 작업을 딱 해가지고선 세력들이 이렇게 싹 올렸어요. 그리고 나가지고선 이날 이봐요. 최대 거래량이 이때 터지죠. 그죠? 이 최대 거래량이 터지면서 싹 팔았어요. 세력들이 싹 팔고 다음날 점하로 떨어집니다. 그러니까 세력들이 딱 팔고 점아내고선 싹 정리하고선 나갔어요. 자 봐요. 세력들의 패턴을 말씀드릴게요.
여기서부터 이렇게 자잘자잘자잘자잘 요렇게 계속 자잘자잘 거리면서 올릴 수 있는 것은요 세력밖에는 없어요. 개미들 절대 이런 패턴으로 못 올립니다. 그러면서 이제 쫙 하고 한번 상한가 치면서 랠리가 나왔죠. 그리고 나가지고 마지막 피니시로 점상을 냅니다. 점상을 내고 그 다음날 대량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여기서 팔아요.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점하로 떨어뜨립니다. 점하. 팔 수도 없어. 개미들 여기서 이제 왕창 물린 거예요. 그리고 나가지고선 마지막에 올리면서 여기서 마지막에 터는 거를 설거지라고 하거든요. 설거지를 딱 하고 거래량이 봐요. 거래량이 대박 터지잖아요. 떨어질 때 거래량 터지면요 이것은 세력이 파는 겁니다. 근데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별로 없어. 그러면은 그것은 눌림목이에요. 눌림이고 또 올라갈 수가 있다는 소리야.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같이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조금밖에 없어. 그러면은 얘는 나중에 이렇게 해서 돌려서 또 올라갈 수 있겠구나 보는 거고,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빵 터졌어.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장대 음봉으로 떨어져. 이러면은 이건 파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팔아 먹었어요. 일단적으로. 저는 이때의 거래량을 보고 또 기술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지만, 그때 나중에 들은 얘기가 그 세력들 그때 여기서 2만원에서 4만원까지 올려가지고선 4만원에 다 팔았대. 5만원 찍을 때부터 팔기 시작해가지고 요 점하가 풀렸을 때가 4만원이에요. 딱 4만원. 그래서 4만원에서 싹 나머지 물량 싹 5만원에서 한번 4만원에서 한번 마지막 4만원에 설거지하면서 싹 팔고 나간 거예요. 그랬더니 개미들이 대동단결 해가지고 큰손 개미들 개미들이 나중에 이걸 끌어올리더라고. 개미들이 나중에 이거를 다시 4만원에 다 세력들이 팔았는데 이것을 나중에 16만원까지 4만원서부터 잡은 애들이 이때부터 그냥 개미의 돈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세력들이 어떻게 해요? 이거 봐라. 더 가네? 얘네도 팔았던 애들도 다시 들어가겠는데 다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. 그래서 너도 나도 사면서 이제 이 16만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. 자, 이런 것처럼 어떤 종목이 특출한 종목이 또 나올 수가 있고요. 또 기존의 종목이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할 수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면 그 중에서 더 가는 놈, 확실한 어떤 대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종목이 나오게 되면 그런 종목에 돈 싸들고 있는 큰 손들이 많다 이거예요. 그 큰 손의 물량이 또 주가를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끌어올리는 경우들도 많다 이겁니다. 그래서 자, 여러분들 지금 제가 주가의 패턴을 쭉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이 항상 순환매를 하고 또 오르면은 또 내리더라도 또 내려왔을 때가 또 저점이고 그런 눌림목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꼭 잘 보면서 대처를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제가 이제 앞으로 종목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. 그리고 이제 또 종목을 한번 살펴보면은 오늘은 또 이 국민의힘 후보들 종목들은 또 다 내렸어요. 방금 말씀드렸듯이 3일이나 홍준표 관련주들 경남스틸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전일에 이어서 계속 이제 이 음봉이 나오는 모습인데, 아침에 좀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. 아침에는 딱 이렇게 보면은 살짝 올려요. 아침에 올렸다가 윗꼬리를 달고 쭉 하고 이렇게 빠집니다. 보면은 음봉이긴 음봉인데 이게 파란색만 보여서 그런데요. 요게 아침만 하더라도 빨간색으로 이렇게 양봉이었습니다. 어제도 빨간색으로 이렇게 양봉이었고요. 자, 이렇게 빨간색으로 양봉일 때는 마치 요 색깔만 딱 나왔다고 봐요. 파란색이 없이. 그러면 어떻게 해요? 오르는 거 아니야? 또 그러면서 홍준표가 이기나 보다. 그러면서 이제 또 싹 들어가요. 개미들이.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? 획 하고 누군가 팔아요. 그래서 이렇게 음봉으로 쭉 떨어지게 되는. 그러니까 개미를 꼬시는, 개미가 들어오게끔 양봉을 만들어서, 개미들은 양봉을 좋아하니까 양봉에 들어오놓고선 또 쭉 빼버리고, 또 어제도 마찬가지로 양봉 만들고 개미 들어오면은 팔아버리고, 자, 이러한 이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. 또 거꾸로 또 윤석열 관련주들은 오전에 떨어지면은 오전에 또 시속 게임을 하니까 홍준표 관련주하고, 홍준표 관련주가 양봉으로 오르면은 윤석열 관련주는 음봉으로 또 내려요. 내렸지만은 내렸다가 올리면 어떻게 돼요? 색깔이 어떻게 변해요? 빨간색으로 변합니다. 아래 꼬리를 달게 되죠. 아래 꼬리를. 아래 꼬리가 많은 종목들, 이 같은 이 음봉이나 같은 양봉이라도 아래 꼬리가 있어서 이렇게 만드는 종목하고, 똑같이 음봉이라도 윗꼬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 종목들 있죠. 요런 모양, 윗꼬리가 달려서 아래로 몸통이 있는 요런 음봉, 또 거꾸로 이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러한 아래 꼬리가 달린 캔들, 음봉이라 그래도 같은 음봉이라 그래도 이 느낌은 완전히 다르다. 지금의 모습은 위에서 팔아먹는 거, 이것은 떨어지면은 누군가 사는 거죠. 아침에 음봉으로 딱 떨어지면은 윤석열 후보가 안 될래나?
그리고 이제 개미들이 냅다 팔아요. 그러면 세력들이 땡큐 그러면서 그걸 또 잡아가지고 끌어올리는 이러한 지금 모습이 지금 장중에 제가 보기에는 또 움직임이 그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. 그리고 또 이제 이재명 관련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재명 관련주 오늘 이 덕신하우징을 비롯해서 부동산 정책주들이요. 부동산 정책주 중에서 이제 이 공급 쪽이죠. 공급 확대. 뭐 계속 어쨌든 지금 이 대선 유력 주자들이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한 얘기는 뭐 안 하는 후보가 없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목들이 순환매를 하고 올라가는데 자 보세요. 하나 이제 또 다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. 자 덕신하우징이라는 종목이 이제 또 이 바닥에서 또 슬슬 또 올라왔어요. 오늘은 또 덕신하우징이 올라왔는데 덕신하우징하고 이 최근에 또 NX 그다음에 또 이제 벽산 요런 종목들이 이재명 관련주입니다. 관련주인데 요런 종목들이 또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러면 전통의 강자에는 누구였습니까? 일성건설이었죠. 근데 일성건설 봐요. 일성건설은 오히려 오늘 떨어졌어요.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같은 이재명 관련주인데 이재명 관련주 중에서 부동산 정책주 그 중에서도 이제 부동산 공급 확대 종목으로 일성건설, 범양건영, 덕신하우징, 벽산, NX 이런 종목인데 덕신하우징만 오르고 거꾸로 그동안 전통의 강자였던 일성건설은 거꾸로 떨어졌다. 같이 안 가죠. 바로 이런 겁니다. 종목들이 순환매를 하면서 일성건설 같이 같은 부동산 정책주지만 얘는 내리고 또 쟤는 오르고 이러한 바로 순환매가 펼쳐지고 있다. 이거를 아주 잘 봐야 됩니다. 그래서 모든 종목이 다 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움직일 때도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많이 가는 종목이 있고 그리고 또 내리는 종목도 있다. 그러면 이재명 부동산 정책이 갈 것 같다. 그러면 일성건설을 잡으면 어떡해요? 내려갔잖아. 덕신하우징을 잡았으면 올라갔죠. 종목의 선택이 그래서 계속 순환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르다 이겁니다.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나오게 된다는 것이 바로 트렌드고 특징이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. 자 그리고 또 이제 윤석열 일자리 관련주를 보면요. 윤석열 일자리 관련주 중에 위즈코프라는 종목이 있습니다. 이 종목은 또 오늘 올랐어요. 근데 윤석열 관련주 다른 종목들은 또 오늘 다 떨어졌거든요. 떨어진데 보면은 일자리 관련주 중에 아시아경제라고 있습니다. 아시아경제는 오늘 어때요? 윤석열 관련주인데 무려 9%나 또 뚝 떨어졌어요. 그러니까 어떻습니까? 아직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. 미래에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호재가 있어야지 불확실하더라도 올라가는데 이것이 아니라 진짜 모르겠다. 그러면 어떻게 해요? 가다가 말 수도 있다 이겁니다. 자 그래서 종목의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게 되는 상황이 이번 대선판에서 일단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. 자 내일이면 11월 5일 2시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됩니다. 자 어떤 이 움직임이 나오고 어떤 또 얘기가 나올지 무척 궁금해집니다. 내일 오후 2시 이후에 발표되는 거 보면서 또 주가의 움직임을 또 확인하고 제가 또 계속해서 영상에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현재 대선 주반 운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대선주들의 움직임 자 이런 부분들이 트렌드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 하시기 힘드신 분들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대선 주반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쪽으로 문자에 가입 문의라고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잘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또 이제 주말이 다가오면은 주간 증시 일정 있죠. 이번 주간 증시 일정이야말로 또 이 대선주들의 일정들 대선 후보들의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핵심이 또 이루어지겠죠. 자 이런 부분들도 담아서 주간 증시 일정 잘 만들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자에 또 이 리포트라고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.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들도 있죠. 자 갖고 계시는 종목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또 다른 종목들도 살 수 있을 텐데 과연 갖고 계신 종목들 이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문자에 종목명 또 매수가 비중 또 사연 이런 거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잘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